예,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요 대당사각형 값부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값 별표 쳐놓으시고 값 보시면 기억이 참이면 디귿은 무조건 참이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얘가 참이면 디귿은 무조건 참이지만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볼게요. 자, 보게 되면 여기 100명, 100명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 한 명 이상이라는 건 반드시 참이죠. 그죠? 모두 교복을 입었다고 하면은 한 명 이상 입은 거 당연하잖아요. 따라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 디귿이 참일 경우 기억에 대해서는 참것을 확정할 수 없다. 얘가 참일 경우 얘에 대해서는 확정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건데 잘 보시면 얘가 참이란 얘기는 한 명 이상이다 이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얘는 경우수 되게 많다고 했죠. 따라서 한 명과 99명일 때 얘 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100명 아니잖아요. 한 명 갖고 어떻게 100명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따라 거짓. 그 다음에 얘 2명일 때 얘 뭐가 됩니까? 거짓. 3명이라면 얘도 거짓. 그래서 대부분 거짓이죠. 얘가 참일 때 얘는 대부분 거짓이에요. 그럼 반드시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죠. 제일 마지막 딱 100명일 때. 이때는 참이 되잖아요. 참의 가능성도 있다. 이거죠. 따라서 대부분 거짓이겠지만 참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반드시 얘기할 수 없죠. 따라서 참 거짓을 확정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부분은 여기 없으니까 쓰지 않은 거죠. 되죠? 됐습니까? 이렇게 일단 얘기하고 두 번째 중요한 거 이제 나가죠. 반면에 기억이 거짓일 경우 밑줄 별표입니다. 기억이 거짓일 경우 기억이 거짓이다 이건데 얘는 잘 알고 가야 되겠죠. 자, 거짓일 경우 요겁니다. 자, 그럼 거짓이라는 건 뭐냐? 지금 100명, 0명인데 여기 100명, 0명인데 얘 모두니까 여기 다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없다라는 게 의미인데 다른 말로 하면 여기 한 명 이상 있어도 거짓이죠. 자, 그럼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표현해 볼게요. 일단 100이라는 거, 모두라는 거. 모두는 아니야라는 건 뭡니까? 100은 아니야 하니까 몇 명부터입니까? 99명 이하야 이거죠. 정리하면은 99명 이하 이건데 99명 이하라는 건 여기 몇 명 이상이란 얘기입니까? 한 명 이상이야 이 말이죠. 따라서 한 명 이상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얘를 갖고 표현해 볼게요. 100명이 아니야 라는 게 첫 번째 뭐냐? 모두인 것은 아니야 라는 거. 즉 100은 아니야. 100은 아니다. 라고 해서 이거는 이렇게 표현한 거죠. 전칭 긍정은 아니야 라는 표현이죠. 전칭 긍정의 부정. 모두 교복을 입은 것은 아니야 이 표현이죠. 모두 수재면 모두 받은 것은 아니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100명은 아니야, 모두는 아니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얘기 뭔데? 다른 식으로 얘기해 줄게. 안리분에 있다고. 안리분에 있다고. 이거잖아요. 모두 입은 것은 아니야. 안리분에 있어. 이거죠.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반대쪽에 한 명 이상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반대쪽에 한 명 이상 있다. 이렇게. 자, 반대쪽이라는 얘기는 긍정이 아니라 부정이다. 있다, 한 명 이상 있다라는 건 특징이다. 따라서 이 표현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특징 부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칭 긍정명제의 부정, 전칭 긍정명제의 거짓. 이거는 이렇게 전칭 긍정명제 부정이라는 표현으로 쓸 수도 있고 바로 바꿔서 특징 부정이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전칭 긍정의 거짓은 특징 부정이야 또는 특징 부정이 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따라서 자 이것은 아니야 모두는 아니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요거 여기다 초점을 둬서 한 명 이상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얘가 바로 얘지요. 됐습니까? 따라서 얘다 그냥
전칭 긍정의 부정은 바로 그냥 특징 부정이다. 특징 부정이 참이다 수준이 아니라 그냥 특징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참임은 당연한 거죠. 그거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예요. 이게 바로 거짓의 의미예요.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잘 설명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딱 기억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제 이걸 의미 부여해 볼게요. 한 명 이상이라는 건 너무 조건이 간단해서 경우의 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똑같이 100명까지 가는 거고 이럴 때는 여긴 0명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얘 빨간 걸로 표현한 게 거짓의 경우다. 됐죠?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봅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거짓일 때, 기억이 거짓이라면 디귿에 대해서는 참 또는 거짓 확정할 수 없답니다. 자, 볼까요? 얘가 거짓이라는 얘기는 1명 이상 100명, 99명 이하니까 얘 관심은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 그죠? 그죠? 따라서 99명일 때 얘는 1명 이상이니까 참이죠. 그러니까 얘가 거짓일 때 얘는 참이죠. 그 다음에 98명일 때도 참이죠. 97명일 때도 참이죠. 대부분 참이네. 그럼 반드시 참 이겁니까? 대부분 참인데 이것도 있죠. 0명. 0명일 때는 얘 뭡니까? 거짓. 야, 대부분 참이지만 거짓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로 확정할 수 없죠. 따라서 얘 거짓일 때는 확정할 수 없다. 요거예요. 기억이 거짓일 경우 디귿에 대해서는 참 또는 거짓 확정할 수 없다. 따라서 반드시 관계를 표현 안 한 거고 그 다음에 디귿이 거짓일 경우 밑줄 별표입니다. 디귿이 거짓일 경우 거짓 잘 봐야 되죠. 또 거짓. 얘가 거짓일 경우 요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얘 거짓이란 말이에요. 거짓. 자, 얘도 한번 볼게요. 얘 보게 되면은 얘 거짓은 뭐냐? 특징 명제는 포인트가 존재죠. 존재. 그러니까 얘가 아까처럼 1명 이상이니까 여기 1명 이상 있어. 이게 거짓 아니죠. 그죠? 특징 긍정의 부정은 특징 부정이야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처럼 해서 얘는 존재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없다 이거죠. 없다.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얘 거짓은 나 존재. 한마디로 없다. 여기 없다. 거짓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고 다른 말로 바꾸면 숫자로 바꾸면 0명. 그리고 얘는 그럼 어디 다 있습니까? 반대쪽에 다 있죠. 따라서 이쪽에 다 있다. 100명. 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얘 거짓을 표현해 볼게요. 거짓. 얘 거짓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인데 다시 말하면 특징 명제의 부정. 지금 특징 긍정의 부정. 요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없다. 이 표현이에요. 없다. 자, 그럼 얘는 뭘로 바뀌냐?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 없으면 어디 다 있는데 반대쪽에 다 있어. 이거죠. 반대쪽에 다 있다. 모두 반대쪽에 있다. 그러니까 있다의 포인트가 아니라 모두의 포인트가 있죠. 모두. 반대쪽에 모두 있다. 따라서 이게 뭡니까? 전칭 명제가 된다는 거예요. 전칭 명제. 반대쪽이니까 긍정의 반대쪽이니까 부정. 따라서 전칭 부정. 이게 되는 거죠. 자, 두 가지로 접근할게요. 첫 번째, 없다. 특징 긍정의 부정. 특징은 존재인데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첫 번째. 그럼 그거에 의미 부여를 하면은 그거 어디 있는데? 반대쪽에 다 있어. 따라서 전칭 명제로 바뀌는 거죠. 전칭 명제면서 반대쪽에 전칭 부정. 또 얘가 왜 중요하냐? 전칭 명제는 조건문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추론의 연결고리. 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전칭 명제가 중요한 이유. 모두 이거기 때문에 추론의 연결고리. 근데 전칭 명제로 바꿀 수 있는 게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다, 없다라는 표현은 매우 중요한 표현. 시험에서. 꼭 수론 논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되죠?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표현. 추론의 연결고리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이 정도 보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서 이제 추가적인 언급을 하겠는데 디귿이 거짓일 경우
기억은 무조건 거짓이다. 이건데 얘가 거짓일 경우에 기억은 무조건 거짓인지 볼까요? 자, 얘가 거짓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0명, 100명이란 얘기죠. 없다. 없다. 없는데 100명일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100명? 따라서 무조건 거짓. 이거죠. 교복 입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100명이나 입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관계를 정리하고 가는 게 바로 갑이다. 갑에서 지금 중요한 거 거짓, 거짓. 거짓, 거짓을 잘 기억해야 되겠죠. 이 정도 얘기 드리고 이걸 보고 대소관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소관계. 크다, 적다 이런 의미로 해서 모두와 어떤 전체와 부분 간의 관계. 전체가 입었으면 모두가 입었으면 한 명 이상 당연히 입은 거지요. 그리고 한 명도 입지 않았다고 하면은 입은 애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100명이나 입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참 거짓 거짓 이게 바로 딱 정리되는 거죠. 이 정도까지. 나머지는 열려 있음. 그 다음입니다. 을인데 을 별표 쳐놓으시고 을. 기억이 참이면 리을은 거짓이고 라고 했죠. 얘가 참이면 리을은 거짓이고 해서 기억이 참이면 리을은 거짓이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거 기억이 거짓이면 리을은 참이다. 기억이 거짓이면 리을은 참이다. 요쪽 측면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참이면 100명 0명이면 100명 0명이면 노란색이 참, 빨간색이 거짓. 100명 0명이면은 얘 관심사는 여기에 있죠. 한 명 이상. 0명인데 한 명 이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죠. 따라서 거짓이겠죠. 거짓. 그 다음에 얘 거짓은 여기서 지금 봤잖아요. 여기서. 얘 거짓은 한 명 이상이라는 특징 부정이죠. 얘 자체잖아요. 얘 자체. 얘 자체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참이죠. 단시 타당한 추론 정도가 아니라 그냥 동치가 돼버렸잖아요. 동치. 되죠? 따라서 당연히 참이죠. 따라서 얘 거짓은 얘 참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 리을이 참이면 얘가 참이면 얘는 거짓이고 라고 해서 이 측면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쪽 방향 반대 방향 쪽으로. 그 다음에 리을이 거짓이면 기억은 참이다. 이쪽 방향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얘 참 부분을 먼저 보면 얘가 참이다. 한 명 이상이다. 한 명 이상이라고 하면은 지금 얘가 참 부분을 한 명 이상이라고 할 때 얘가 반디 참입니까? 아니죠. 참 보면 이제 한 명 이상인데 여긴 0명이니까 얘는 그냥 거짓이죠. 한 명 이상이란 건 그냥 99명 이하를 의미하는데 100명 무조건 달성 못하지요. 따라서 얘 참은 얘 반드시 거짓이다. 이렇게 해서 진리값이 완전히 거꾸로 가는 관계가 돼버리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제가 할 얘기가 이제 그 다음 거짓인 경우 거짓이라면 얘가 참이다 이거죠. 얘 거짓도 보는데 이미 이쪽에서 봤기 때문에 얘 거짓은 좀 더 편하지요. 자, 보겠습니다. 얘 거짓. 얘 거짓이라는 것은 여기 존재하지 않는다. 낮존재. 이게 되고 한마디로 여긴 0명 그리고 여기 100명 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정리하면 특징 명제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특징 부정 명제가 아니에요 라는 거 존재하지 않아요. 낮존재 없다 이게 되는 거죠. 됐죠? 그럼 없으면 어디에 다 있는데 첫 번째 반대쪽에 다 있다. 반대쪽에 다 모두 반대쪽에 있다. 모두 이거기 때문에 전칭 반대쪽이니까 부정의 반대쪽 긍정 해서 전칭 긍정 이거 자체가 돼버리는 거죠. 따라서 얘 거짓은 얘가 참일 정도가 아니라 그냥 얘다. 그죠? 얘다. 얘. 따라서 당연히 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거짓은 그냥 얘다. 얘의 거짓은 얘다. 이렇게 가고 있는 관계다. 단순 추론 정도가 아니다. 동치다. 같아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라 그 명제 논리 할 때도 모순 관계를 설명하면서 진리값이 완전히 거꾸로 가는 관계예요 라는 얘기도 하면서 시험용으로 나트를 붙이면 같아지는 관계요라고 했었죠. 나트라는 것은 거짓으로 만들면 부정으로 만들면 같아져요라는 거죠.
즉 여기 있는 걸 거짓으로 바꿨더니 얘가 돼버렸잖아요. 얘를 not를 붙였고 거짓으로 바꿨더니 얘가 돼버렸잖아요. 따라서 얘가 바로 모순 관계다. not를 붙이면 같아지는 관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모순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되죠? 이 정도 얘기 드리고, 자, 그 다음입니다. 모순 관계 더 왜 중요하냐? 전통적 관점, 현대적 관점에서 다 공이 있는 게 모순 관계. 모순 관계. 되죠? 이 정도 얘기 드리고,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병으로 넘어갈게요. 병. 병은 얘기합니다. 기억과 니은은 양판단이 동시에 거짓은 될 수 있지만, 될 수의 동그라미, 될 수. 동시에 거짓은 될 수 있지만, 이 말은 동시 거짓 가능하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지금 반드시 부분을 얘기하는데 동시 거짓 가능성 이런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양판단이 동시에 참은 될 수 없다. 될 수 없다. 동시 참 불가능. 동시 참일 수 없다. 제가 앞에 명제 논리할 때도 뭐뭐일 수 없다. 불가능. 양립 불가능. 여기서 불가능 속에는 반드시가 들어가 있어요라는 표현을 썼죠. 동시에 참을 수 없다는 얘기는 어느 하나가 참이면 나머지는 반드시 거짓이에요. 어느 하나가 참이면 나머지는 반드시 거짓이에요 라는 걸 품고 있는 거죠. 담고 있어요. 따라서 반드시라는 함축 관계를 갖고 있죠. 반드시 관계가 들어있죠. 우리 지금 반드시 관계 보고 있는 거죠. 요걸 지금 보고 있죠. 자, 그럼 얘를 표현해 볼게요. 병, 기억과 니은. 보시면 양판단이 동시에 거짓될 수 없다니까 한번 볼게요. 얘가 거짓일 경우에. 되죠? 얘가 거짓일 경우 본다면 얘 거짓은 한 명 이상이니까 경우의 수 굉장히 많지요. 하나씩 몇 개만 볼게요. 하나 99일 때 얘 뭐가 됩니까? 하나 99. 거짓이죠. 하나 99. 거짓. 따라서 거짓이에요. 둘 98. 둘 98도 거짓이죠. 계속 대부분 거짓이죠. 얘가 거짓일 때. 근데 확정적으로 거짓입니까? 100명 0명도 있단 말이에요. 100명 0명. 100명 0명 있는 순간 참도 가능하지요. 참도 가능하죠. 얘가 99가지, 얘가 한 가지로서. 따라서 반드시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근데 이렇게 그냥 반드시 관계 없네 이렇게 끝낼 수도 있는데 동시 거짓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요 밑에 보니까 동시에 참일 수는 없어요. 동시에 참일 수는 없지만 동시에 거짓은 가능해요 이런 표현을 같이 써준 거죠. 다시 말하면 동시에 참일 수 없다고 해서 동시에 거짓 수 없는 거 아니란 얘기죠. 동시 거짓은 가능할 수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됐죠? 동시 참 측면과 동시 거짓 측면은 별개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일단 써볼게요. 요걸 먼저 써보면은 동시 거짓 가능. 일단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하기 좋게 얘기해 볼게요. 얘네 둘을 거짓으로 만드는 경우를 딱 기억해 보시면 뭐냐. 전칭 긍정명제와 전칭 부정명제의 특징은 뭐냐. 한쪽에 다 몰려 있죠. 포인트 모두 이쪽에 있고 모두 이쪽에 있죠. 그럼 스프레드 시키면 그냥 거짓이잖아요. 스프레드 시키면 거짓이다. 한쪽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한쪽에 몰려있기 때문에 스프레드 시키면 다 거짓. 동시 거짓은 스프레드. 딱 기억하면 되겠죠? 동시 거짓 기억하기 어렵지 않잖아요. 스프레드. 자,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참은 될 수 없다니까 어느 하나가 참이라고 한다면 나머지는 뭔가 이걸 보면 되겠죠. 자, 보면 얘가 참일 때 0명 100명입니다. 0명 100명 모두 없다. 모두고 여긴 없다. 그런데 100명 0명일 수 있습니까? 양쪽 다로 충돌되는 거잖아요. 0명인데 100명이라고 하고 100명인데 0명이라고 하니까. 따라서 얘 참은 얘가 거짓일 수밖에 없죠. 반드시. 또 마찬가지로 얘가 참이라고 하면은 얘는 반드시 거짓일 수밖에 없지요. 100명 0명인데 0명 100명이라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런 식의 관계가 되는데 이거를 표현해서 동시 참 불가. 그래서 제가 계속 불가, 가능성 없음. 여기 속에는 반드시 개념이 들어있다. 반드시 개념은 추론의 연결고리 기능하니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이 정도까지 얘기 드리고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디귿을 보면은 정을 보면은 디귿이 참일 경우 리을은 참과 거짓 양값을 다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위랑 같이 묶어서 정리하면 좋은데 자, 얘랑 같이 묶어서 정리하면 좋은데 이 표현으로 바꾸면 뭐가 됩니까? 참 가능하다. 참 가능하다.
정리하면 동시참 가능. 참일 경우에 참과 거짓 가능하다. 참거 이쪽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참참 가능하다가 포인트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은 디귿이 거짓일 경우에 항상 반드시 참이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위쪽으로 표현하면 동시에 거짓일 수 없다. 동시 거짓 불가. 이 표현이죠. 계속 말 표현을 바꾸더라도 빨리빨리 쫓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됩니까? 따라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동시 거짓 불가. 그래서 이 두 개를 갖고서 표현을 바꿔서 표현하는 것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디귿과 리을과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디귿과 리을과의 관계. 디귿과 리을과의 관계. 얘하고 얘의 관계인데 얘하고 얘 되죠? 자, 얘를 보면은 일단 참 가능하다 했으니까 한번 참인 경우를 볼게요. 참인 경우. 얘가 참이라는 얘기는 한 명 이상이죠. 경우의 수 되게 많아요. 따라서 한 명 99명인 경우 있죠. 한 명 99명일 때 여기 한 명 이상 돼요? 99명이니까 한 명 이상 당연히 맞죠? 그래서 참. 또 그 다음에 계속 올라가도 여기 계속 참이 되지만 항상 참입니까? 100명, 0명일 때 0명도 있죠. 0명이기 때문에 없을 수 있잖아요. 따라서 참거 이렇게 되는 거죠. 반드시 관계 없음.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 잡아주기 위해서 참이 가능하네. 참이 가능하네. 이 얘기 써준 거죠. 써볼게요. 동시참 가능. 그래서 얘네들 간의 관계는 동시참 가능. 이것도 별표입니다. 동시참 가능. 동시참 가능. 됐지요? 자, 양립 가능합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죠. 어떤 학생 교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이렇게 표현을 바꿔볼게요. 교복 입은 학생 여기 계십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교복 안 입은 학생도 계셔요. 상관없죠. 둘 다 참일 수 있죠. 양립 가능하죠. 이분이 이 사람 없게끔 만듭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이기 때문에 한 명 이상 존재면 되는 거죠. 모든 개념이 아니니까. 한 명 교복 입은 사람, 이쪽에 한 명 교복 안 입은 사람. 둘 다 양립 가능하다. 동시에 참일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왜 이게 가능하냐? 양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수로 논리에서는 양적 개념이 있다. 이죠. 양적 개념. 학생 1, 학생 2, 학생 3, 학생 4, 학생 5. 명제 논리는 없죠. P는 참과 거짓밖에 참인과 거짓인데 P가 확정되는 순간 참으로 확정되는 순간 거짓일 수 없죠. 다른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좀 이따 다시 한번 언급하겠고. 자, 그 다음입니다. 어디 할 차례죠? 자, 여기. 자, 이제 여기까지 했죠. 동시참. 자, 디귿이 거짓일 경우. 자, 얘가 거짓일 경우에 리을은 항상 참이다 했는데 얘 거짓은 뭡니까? 존재하지 않음. 존재하지 않음이니까 0명, 100명. 0명, 100명. 따라서 100명이기 때문에 여기 한 명 이상 당연하죠. 반대쪽에 다 있으니까 한 명 이상 당연하죠. 따라서 얘 거짓은 얘가 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반대쪽에 다 있으니까 여기 없으니까 반대쪽에 다 있으니까 하나 이상 당연히 있지.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 여기까지 하고 디귿이 거짓일 경우 리을은 참이다. 됐죠. 그 다음에 또 리을이 참일 경우 디귿은 항상 거짓이며 그렇습니까? 얘가 참일 때 얘 항상 거짓입니까? 얘 교복 안 입은 학생, 교복 입은 학생 참 가능하지요. 따라서 양립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어서 여기가 틀렸죠. 틀렸고 그 다음에 저기 틀렸고 그 다음에 리을이 거짓일 경우 디귿은 항상 참이다. 얘가 거짓일 경우 디귿은 항상 참이다. 항상 참이다. 그죠? 자, 얘의 거짓은 뭡니까? 없어. 존재하지 않아. 다른 말로 반대쪽에 다 있어. 반대쪽에 다 있으니까 한 명 이상 당연히 있지. 반대쪽에 다 있으니까 한 명 이상 당연히 있지. 따라서 참, 이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따라서 이걸 정리해 본다고 하면은 동시 거짓일 수 없음. 동시 거짓 불가. 동시 거짓 불가. 동시 거짓 불가. 동시 거짓 불가. 이거죠. 그래서 얘를 보면은 동시에 참일 수 없으나 동시에 거짓은 가능하고 얘는 동시에 거짓일 수 없지만 동시 참은 가능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얘를 보고 반대관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대관계. 요거 수능에 나왔던 거. 반대관계. 그리고 얘를 보고 소반대관계. 뭐 이름이야 뭐 어떻게든 뭐 상관없지만 반대 소반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언급 안 했지만 거짓 가능성 얘도 마찬가지. 얘의 거짓은 뭡니까? 자, 모두인 것은 아니야 이거죠. 모두인 것은 아니야. 100은 아니야.
99명 이하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반대쪽에 한 명 이상 있어. 한 명 이상 있다. 이거기 때문에 한 명 이상 이거니까 특징. 그리고 반대쪽인데 부정이니까 긍정해서 얘의 것은 얘다. 이게 되는 거죠. 얘의 것은 얘다. 특징 긍정이다. 해서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요걸로. 됐습니까? 그죠? 그래서 100은 아니야. 반대쪽에 한 명 이상 있어. 그죠? 부족한 한 명 이상은 반대쪽에 있어. 이 말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요거 바로바로 갈 수 있게끔 연습해 놓는 게 좋겠습니다. 숙지해 놓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 갖고서 이제 그 다음에 무가 얘기하는 걸 볼게요. 무가 이런 얘기입니다. 니은과 리을의 관계에 대해서는 니은과 리을에 대해서는 기역과 디귿에 대한 거의 추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얘가 참이라고 하면은 얘가 참이고 요건데 여기다 안 썼으니까 여기도 그리고 얘가 거짓이라고 하면은 얘도 거짓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대소관계다. 대소관계. 다 썼으니까 얘도 한번 쓸게요. 얘도 여기다 쓴 것처럼 여기가 99명 이하다. 이 말이고 얘 같은 경우는 여기 한 명 이상이다. 한 명 이상. 따라서 얘는 100명까지 갈 수 있고 여기는 0명이다. 그래서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쓴 게 거짓이죠. 거짓. 다 메꿔드린 거예요. 다 빠진 거 없이 하려고 이렇게. 똑같이. 됐죠? 그래서 빨간색이 거짓, 노란색이 참. 이렇게 정리했으니까 참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거. 그 다음 니은과 디귿의 관계는 기역과 리을의 관계와 같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진리값이 거꾸로 간다. 참이면 거짓이고 얘가 참이면 얘가 거짓이다.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의 거짓은 바로 특징 긍정이니까 얘의 거짓은 얘가 그냥 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모순관계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이게 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틀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 정도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 방금 전에 본 거 특징 긍정과 특징 부정은 양립 가능하죠. 명제 논리랑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할게요. 정리하면은 자, 우리 수로 논리를 봤죠? 수로 논리 봤으니까 학생 교복, 학생이면서 교복 입은 사람 존재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밑에서 뒤에서 해도 되는데 이거 뒤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때 여기서 쓰긴 하세요. 그냥 어디서 설명하려고 했냐면 근데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그냥 하죠. 뭐 어차피 뒤에서 어디서 하려고 했냐면 뒤에 109페이지 정도에서 다시 설명드리려고 했었는데 109페이지 밑에다 쓰셔도 됩니다. 109페이지 밑에 그냥 했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막 정신이 없어요. 막 빨리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넘어가지 않으려고. 10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설명한 게 다 쭉 설명해서 109페이지까지 설명한 거거든요. 10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반면에 I, 특징 긍정과 특징 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요 밑에다 써놓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앞에다 써도 상관없어요. 지금 요거 설명한 김에 그냥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보면은 지금 수로 논리에서는 특징 긍정과 특징 부정 요거 이 존재는 방금 전에 본 것처럼 양립 가능이죠. 제가 별표도 쳤잖아요. 그죠? 그런데 명제 논리로 한번 가볼게요. 명제 논리는 PQ로 해볼게요. PQ. 그 다음에 P and not Q. 양립 가능입니까? 양립 불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제 논리는 참 문장 단위라는 거예요. 문장 단위고 그 다음에 참과 거짓, 진리값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고 다른 말로 말하면은 양적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양적 개념이. 얘는 양적 개념이 있죠. 양적 개념이 있어서 학생 1, 학생 2, 학생 3, 학생 1, 학생 2, 학생 3, 학생 4, 학생 5 이렇게 양적 개념. 교복 입은 사람 1번, 교복 2번, 교복 3 그래서 쫙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교복 입은 학생, 교복 안 입은 학생 같이 갈 수 있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참이다 하는 순간 둘 다 참이기 때문에 얘 참 얘로 확정돼 버리죠. T로 그냥 확정이죠. 거짓 배제돼 버렸죠. 확정이기 때문에 얘가 참이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 얘가 참으로 확정되죠.
다른 P1번, P2번 이거 없잖아요. 문장 참으로 확정된 거니까. 따라서 얘는 참이고 얘는 거짓이기 때문에 얘가 참이니까 얘는 거짓돼 버리죠. 따라서 둘 다 충족 못하는 거니까 이거 되는 거죠. 따라서 얘가 참일 땐 얘가 반드시 거짓이죠. 반드시. 양립 불가 이거잖아요. 따라서 그냥 단순하게 PQ 이렇게 써놨다가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수론 논리에서는 양적 개념을 인식하자. 모든과 어떤이라는 양적 개념. 명제 논리에 여기서 차이가 나죠. AND 개념은 그대로 가져가지만. 됐죠? 이게 차이점이 돼서 양적 개념에 대한 인식 중요하다. 이 정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설명을 다 드렸고 97페이지에 있는 걸 갖고서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다 설명드린 거죠. 지금 다 되게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이걸 다 정리해 놓은 게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07페이지, 108페이지 정리되어 있고 109페이지로 가보죠. 109페이지. 109페이지로 가보면은 이게 논리학 책 김광수 교수님의 논리와 비판적 사고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인데 별표 쳐놓으시죠. 제일 위에다가. 109페이지에다가 별표 위에 별표. 자, 그러면서 이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정리하기 전에 요건데 미리 얘기하면은 우리가 지금 본 거 전통적 관점입니다. 되게 복잡했죠. 그런데 현대적 관점으로 가면은 요거밖에 안 남습니다. 모순관계. 공부 한번 해보면 되겠죠. 여러분 점검해 보면 되겠죠. 차이점이 뭐냐? 라고 한다면 차이점이 뭐냐라고 한다면 요거가 있고 없고의 차이점이죠. 전칙 명제의 주어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에 대한 입장 차이가 이런 결과 차이를 만든다. 되죠? 그러면 정확하게 이해 안 가도 A견에 B견에 했을 때 추론하는 그 결과는 이거니까. 추론의 결과는 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정도 얘기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설명을 드리겠는데 요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109페이지에 김광수 교수님이 쓰신 책을 갖고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 109페이지 그림 밑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A와 A 괄호치고 안에 A는 전칭 긍정명제, O는 특징 부정명제 별표 쳐놓으시고 A와 O는 네모박스 무슨 관계입니까? 무슨 관계? 전칭 긍정명제와 특징 부정명제는 무슨 관계? 무슨 관계에 있다. 그러면서 A에 비어있는 부분이 O에서는 비어있지 않기 때문에 밑줄 별표 A가 참인 경우 그리고 그 경우에만 무슨 식 표현입니까? 필요 충분 조건식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O는 거짓인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 하나 추가적인 설명 드릴게요. 자, 보면은 어디였을까요? 여기다가 자, A가 참인 경우 쌍조건문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O는 거짓인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제가 참은 나트를 안 쓰고 거짓은 나트를 갖고 써볼게요. 자, 그럼 A는 쌍조건문, O는 거짓이니까 나트 이렇게 되는 거죠. 기억나십니까? 제가 예전에 명제 논리에서 쌍조건문의 부정 이거에 부정할 때 이거는 P 쌍조건문이면서 나트 또는 나 P 쌍조건문 Q 하면서 이거 모순관계의 표현으로 기억하세요 라고 했을 거예요. 이거에 준해서 그죠? 쌍조건문 해놓고 나서 나트 하나 붙이게 되면 모순관계다. 그럼 모순관계의 의미가 뭐냐? 진리값이 완전히 거꾸로 간다. 그럼 모순관계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P라면 나 Q고 and 나 P라면 Q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 다시 한번 가서 묶어서 보면 돼요. 그래서 명제 논리와 수록 논리가 공통적인 측면도 있고 차이점이 있는 걸 잘 인식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 정도까지 얘기 드리고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단 보시면 두 번째 문단 A와 E는 전칭 긍정, E는 전칭 부정. A와 E는 동시에 참일 수 없으나 동시에 거짓일 수 있는 네모박스 반대관계. 지금 본 거 다시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관계에 있다. 나머지 읽어보고 세 번째 문단 별표입니다. 별표 동시에 참일 수 없는 주장을 일반적인 용어로 바꿔서 양립할 수 없는 네모박스 양립 불가.
양립 불가. 동시에 참일 수 없다. 양립 불가하다. 이 말이죠. 이 관계에 있다고 한다. 따라서 무슨 관계에 있는 A와 O, 이 I는 물론 반대 관계에 있는 A와 E도 양립할 수 없는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이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양립할 수 없다. 동시에 참일 수 없다. 이거죠. 자, 보면 동시에 참일 수 없다. 요 둘 개 동시에 참일 수 없다. 그 다음 얘 안 썼는데 쓸게요. 자, 이 무슨 관계는 참 거니까 동시 참 불가. 그 다음에 거참이니까 동시 거짓 불가. 이게 무슨 관계죠? 무슨 관계는 동시에 참일 수 없고 동시에 거짓 수 없는 관계. 무슨 관계는 동시에 참일 수 없고 동시에 거짓 수 없는 관계. 되죠? 그럼 방금 전에 본 거 동시에 참일 수 없는 관계, 이 무슨 관계에 해당되는 두 개와 이 반대 관계에 해당되는 한 개, 총 세 개가 동시에 참일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반면에 I와 O는 양립할 수 있는 관계, 양립 가능. 동그라미 별표 양립 가능. 그래서 얘하고 얘는 양립 가능하다라는 거 얘기했었죠. 요거 방금 전에 얘기하면서 명제 논리랑 조심하자. 양립 가능이다. 됐죠? 그러나 다음 페이지. 양립 가능하지만 110페이지 보면은 I와 O는 특징 긍정과 특징 부정은 동시에 거짓일 수 없다. 요거죠. 동시에 거짓일 수 없다. 동시에 거짓일 수 없다. 동시에 거짓일 수 없다. 네오박스. 동시에 거짓일 수 없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가 거짓이면 나머지는 낯거짓인 참이다. 그죠? 뭐뭐일 수 없다 속에는 반드시 개념이 들어있다. 우리 추론하고 연결시키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되죠? 이 정도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표가 주어져 있는데 그 표를 보기 전에 지금까지 본 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지금 본 거. 자, 동시에 참일 수 없는 관계. 이건데 반대 관계 무슨 관계가 있었죠? 그죠? 그런데 반대 관계는 동시에 거짓 측면에서는 가능하고 무슨 관계는 거짓도 안 되고 요거예요. 그 다음에 동시에 거짓일 수 없는 관계. 이건데 소반대 관계와 무슨 관계가 있었는데 소반대 관계는 동시에 참은 가능했죠. 여기 본 거. 특징 긍정과 특징 부정과의 관계. 그런 반면에 무슨 관계는 동시 참도 안 되죠. 정리하면 무슨 관계는 동시 참도 안 되고 동시 거짓도 안 되는 거. 반면에 반대 관계나 무슨 관계는 하나 쪽은 가능한 거. 둘 다 안 되는 거 무슨 관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동시 참 불가 측면과 동시 거짓 불가 측면은 별개다. 그죠? 참과 거짓은 별개다. 동시에 참일 수 없다고 동시에 거짓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동시에 거짓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 그럼 동시에 참일 수 있는 관계는 뭐가 있느냐? 양립 가능에는 뭐가 있느냐? 정리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리할까 제가 다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양립 가능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이제 보면 함축 관계. 참이라면 참이야 반드시 이것도 양립 가능한 거죠. 얘보다 좀 더 엄격한 조건이니까. 동치도 당연한 거죠. 그다음 별개의 내용도 양립 가능한 거죠. 참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양립 가능 속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시험용으로 매우 중요한 거. 전칙 명제는 반드시 개념, 모두 개념이 있기 때문에 조건문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건문으로 표현하게 되면 강점이 뭐냐? 논리 연결사 조건문을 이용해서 얘라면 얘고 아니라면 아니야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되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 우리 수론 논리에서는 양적인 개념이 들어있다. 모두라는 개념을 인식하자. 명제 논리의 차이점. 되죠? 양적인 개념이 있다. 그 다음에 특징 명제는 학생이면서 교복이니까 두 가지 속성을 다 갖고 있죠. 두 가지 속성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AND로 표현한다. AND로. P이면서 Q이다. 되죠?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양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존재, 다른 말로 하나 이상. 존재, 특히 중요하지 하나 이상. 요거 놓치지 말자. 이게 명제 논리와 수론 논리의 차이점이다. 됐죠? 얘가 포인트. 그 다음에 이걸 응용해 본다 하면은, 응용해 보면은 동시에 참일 수 없다라는 걸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 만들 때 동시에 증액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주게 되면은 동시에 증액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를 증액하면 하나는 낫증액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동시에 그러면 삭감할 수 없다고? 이 얘기는 아니에요. 동시에 참일 수 없다고 해서 동시에 거짓일 수 없다는 얘기 아니죠. 가능성 열려 있으니까 그렇게 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이거는 심화 과정에서 언급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호의적이지도 않고
비방하지도 않는다. 그럼 이 말을 통해서 호의라는 단어와 비방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 사람은 인식하고 있느냐? 호의의 거짓, 비방의 거짓이니까 둘 다 거짓일 수 있다. 동시 거짓 가능. 동시 거짓 가능이라는 얘기는 모순 관계 아니다. 완전히 거꾸로 가는 관계 아니다. 그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호의적이지 않아. 그렇다고 그럼 너 비방하겠네? 아니, 비방도 안 하던데. 비방하지 않아. 그럼 너 호의적이겠네? 아니, 호의적이도 않아.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해서 이런 것들 모순 관계와 구분하는 거. 이렇게 해서 모순 관계라는 용어는 매우 중요하다. 이 관계는 이렇게 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보면은 110페이지 하나 더 얘기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기본 과정에서 안 하는 얘기인데 기초니까 다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한 표현이죠. 아무튼 기초는 이제 기초 논리학 관련된 뭐 좀 자세히 언급하니까. 자, 이것도 보게 되면 지금 여기 공부한 거를 딱 정리할 수 있을 때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확인이에요, 확인. 계속 확인하는 과정이 좀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게 메타인지를 향상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냥 피곤해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면에서 이거 점검해 보세요. 자, 이거의 의미는 뭐냐? 얘가 참이라고 하면은 즉 A가 참인 전칭 긍정이 참이라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전칭 부정이 참이라면 나머지 어떻게 되느냐? 특징 긍정이 참이라면 나머지 어떻게 되느냐? 특징 부정이 참이라면 나머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렵지 않게 할 거예요. 그런데 전칭 긍정이 거짓이라면 전칭 부정은 뭡니까? 전칭 긍정이 부정이라면 거짓이라면 특징 긍정은 뭡니까? 전칭 긍정이 거짓이라면 특징 부정은 뭡니까? 바로바로 옵니까? 그러면은 응용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거 꼭 해보자.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얘기해 볼게요. 전칭 긍정의 거짓은 뭡니까? 부정은 얘가 되죠. 그 다음에 얘의 거짓은 얘가 되죠. 얘의 거짓은 얘가 되죠. 얘의 거짓은 얘가 되거든요. 대응을 이룬다. 아무튼 간에 이 거짓 상태로 판단하면 헷갈리니까 빨리 거짓을 참으로 바꿔서 판단하기 편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보고 이 버전으로 보고 이 버전으로 해보고 그래서 자기 걸로 만들자. 어차피 이걸 공부했으면 그럼 나오면은 차별화 요소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정도 보시고 제일 마지막 줄입니다. 제일 마지막 문단 110페이지. 110페이지 제일 마지막 문단 보시면 네 줄 묶어 별표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당사각형은 전통적 관점에서의 대당사각형이다. 현대적 밑줄입니다. 현대적 관점에서의 대당사각형은 전통적 관점에서의 모순관계만 대당관계로 남고 나머지는 참 거짓을 확정할 수 없는 관계가 된다. 전통 관점과 현대적 관점에서 공이 존재하는 모순관계의 경우 시험에도 잘 인용되고 응용되는 만큼 잘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됐죠? 이 정도 보시고 다음 페이지는 더하면은 여러분이 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정도 하는데 111페이지 잠깐 보시면 이거 여러분이 해보고 오십시오.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잠깐. 1번 별 2개, 4번 별표 하나. 오늘 다 설명드린 것 속에 다 강조했던 것들이거든요. 이거 다음 시간에 시작과 동시에 잠깐 코멘트 드리고 나머지 진행하는 식으로 이렇게 할게요.